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속해서 야권의 대선 주자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의 지난 3월 퇴임 이후 행보가 문재인 정부의 급소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공부하고 책을 읽고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분야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취약점인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한미동맹, 자영업자 대란,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윤 전 총장은 첫 외부 일정으로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만나 상식과정이, 인재를 쓰는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윤 전 총장은 김 교수를 만나기 전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청년들이 공정이 무너진 것에 실망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김 교수를 만난 뒤 본격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다. 지난달 11일에는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정승국 중앙sin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만나 노동정책의 문제점과 해결책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받았다. 정 교수는 한국형 정규직의 문제와 이중 노동시장의 문제를 지적해온 노동문제 전문가다. 정 교수는 지난 3월 한국의 노동시장이 대기업 정규직 내부자, 과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실업자, 외부자로 나뉘어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냈다. 그는 디지털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내부자로 분류되는 고임금 정규직과 외부자인 비정규직, 프리랜서 실업자 간 분절구조가 고착화된 노동시장에서는 청년 실업 개선을 위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고 했다. 또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유력한 정책적 도구지만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과보호 수준은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 보호만 강조하니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 오히려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이전 정부들보다 낮았다고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노동규제 등으로 과보호를 받는 대기업 노조에 지나치게 편향적이라는 비판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온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외교안보 토론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냈으며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보수 성향인 인사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윤 전 총장과 토론에서 한미동맹, 북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미중 반도체 전쟁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친중 친북 코드에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많다. 윤 전 총장은 지난 8일에는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 등에 대해 4시간가량 토론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권 원장에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고 자영업자는 국가의 기본인 두꺼운 중산층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순우 원장은 삼성경제연구원 이코노미스트 출신 거시경제 연구자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7일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방문해 3시간 30분가량 정덕균 전기정보공학부 석좌교수와 이종호 연구소장을 만났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생산 기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냈고 반도체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해야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지난 13일 반도체 기업의 세제 지원과 1조 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 투자 특별자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한 K 반도체 전략을 발표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미국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500억 달러, 약 56조 3천억 원, 유럽은 500억 유로, 약 68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라며 K-반도체 전략은 바람직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도 반도체 산업은 투자의 게임이기에 투자하는 만큼 세액공제를 해서 투자 여력을 높여줘야 한다며 지금 계획보다 더 투자할 만큼의 여력을 줘서 기업이 나중에 그만큼 성장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인재 양성이라며 대만이 반도체 산업 관련 분야의 교수를 300명씩 뽑아서 지원한 것처럼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윤 전 총장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이 뚜렷한 정치 행보보다는 스터디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검찰 외 다른 분야에 대한 내공이 부족하다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해소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준 명지대 교양사회학부 교수는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대선 후보를 볼 때 주요하게 보는 것은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권 후보 사이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확장세가 없는 것.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친문 후보로 있으면서 뜨지 못하는 이유는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여권 후보가 되는 것보다 낫다는 의견이 우세한데 윤 전 총장의 높은 지지율은 윤 전 총장이 현 정부와 차별화를 하고 있기에 대선 후보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차별화는 성공하고 있지만 너무 오래 가선 안 될 것이라며 6월 이후에는 분명히 어떻게 정치 행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신율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도 국민의 불안은 윤 전 총장이 검찰밖에 모른다가 아니라 제3정당을 통해 정치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보로는 정치하겠다는 메시지밖에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야권 후보 단일화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긴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태가 터지며 안철수라는 막연한 대상보다는 국민의힘이라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제1야당을 찾게 된 결과인데 윤 전 총장도 그런 점에서 불안감을 갖는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이 늦어도 7월 전에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윤 전 총장의 스터디 행보의 배경에 대해 윤 전 총장의 시계는 정치권의 시계와 다를 것이라며 지금 정치권은 바쁘지만 국민은 대선 주자 사이에 본격적인 경쟁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대선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관망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도 조급하게 정치권의 시간을 따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자신이 직접 받는 부분을 보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